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WSGI 서버 사이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WSGI 어플리케이션 사이드를 살펴봤었죠. 서버 사이드에선 실제로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보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WSGI 서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우리가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부 구조를 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다 쉽게 통찰력을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모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OS 모듈이고요. 다른 하나는 sys 모듈입니다. 우선 OS 모듈과 sys 모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선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선적으로 OS 모듈 같은 경우는 웹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환경 변수들을 가지고 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sys 모듈은 웹 프로그램이 표준 입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표준 입출력을 제공하는 것이 파이썬의 sys 모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WSGI 어플리케이션을 전달받는, 그러니까 인자로 받는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learn with CGI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인자로 이렇게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걸 보시면 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하나는 뭘 받았었죠? 네, 처음 하나는 엔바이론을 받고요. 다른 하나는 스타트 리스폰스를 받습니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렇게 엔바이론과 스타트 리스폰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run with CGI 함수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우리가 만들었던 WSGI 어플리케이션은 뭔가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그 리턴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사실 보면은 엔바이론과 스타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죠. 우선 엔바이론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바이론은 우선 운영체제에 있는 환경 변수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OS 엔바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 WSGI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보면 이 친구는 함수를 받죠. 함수가 지금 몇 개의 인자를 받죠? 두 개의 인자를 받죠. 하나는 스테이터스를 받고 다른 하나는 리스폰스 헤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의 run with CGI 함수대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함수의 구성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구성이 끝난 거지 이걸로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타트 리스폰스 함수는 세 번째 인자를 받도록 하나 더 선언합니다. 뭘 받냐면 예외 처리 객체를 받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모양새를 갖췄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OS 엔바이론, 그러니까 운영체제로부터 가져온 환경 변수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모두 통신 과정에서 안전하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통신 과정에서 안전하게 바꿔줄 때 사용하는 문자 인코딩 셋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ISO 8859-1이라고 하는 인코딩 셋입니다. 이 인코딩 셋은 다른 용어로 라틴 1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 변수의 값들을 다 라틴 1과 호환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딕셔너리 컴프리헨션을 사용해서 기존의 환경 변수를 새로운 사전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OS 엔바이로에 있는 사전 그대로 새로운 사전을 만들어서 로컬 변수의 엔바이론에 담아 놓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이 k 콜론 v라고 했는데 이 v의 값이 이 라틴 1 그러니까 ISO 8859-1과 호환되도록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이거를 바꿔주려면 우선 엔코드를 해서 바이트로 바꿔줍니다. 근데 바이트로 바꿔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포맷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UTF-8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파이썬의 sys 모듈에는 get file system encod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UTF-8이 됐든 아니면 운영체제의 어떻든 기본 파일 시스템 인코딩 셋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인코드에는 두 번째 인자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인자는 인코드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게이트 이스케이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환경 변수의 값을 바이트 문자열로 바꾼 것이고요. 이렇게 바이트 문자열로 바꾼 것을 다시 한번 디코드를 해서 이렇게 디코드 인코딩 셋으로 ISO 8859-1을 전달하면 네트워크 통신 과정에서 환경 변수의 값이 깨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죠? 근데 사실 지금 코드를 보면 한 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총 128글자라고 나오죠.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에디터들은 128자가 됐든 뭐 그거보다 좀 더 길든 한 화면에 대부분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에디터에 있는 줄바꿈 기능을 사용해서 한 줄에 다 볼 수 있지만 한 줄이라기보다는 한 화면에 다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건 그다지 권장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함수로 독립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코드를 받아서 WSGI 문자열 형식으로 바꿔준다 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U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서 인코드를 하고 디코드를 한 결과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니코드2의 WSGI를 이 V를 넘겨가지고 이제 결과를 받도록 코드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도 사실 보면 이 sysget 파일 시스템 인코딩 함수를 호출한 부분과 서로게이트 이스케이프 문자열을 작성한 부분도 굉장히 코드가 깁니다. 총 89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의 변수로 하나 빼놓습니다. 우선 get 파일 시스템 인코딩의 결과는 ENC에 집어넣고요. 서로게이트 이스케이프는 ESC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들을 엔코드의 인자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짧아질 뿐만 아니라 가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됐죠? 네. 이제 엔바이런에 WSGI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하는 특수한 변수 7개를 추가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에러스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 스레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멀티 프로세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런 온스입니다.
제가 좀 전에 7개라고 했는데 지금 6개만 적었죠? 네. 다른 하나는 URL 스킴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URL 스킴은 지금 처음 6개와 좀 다르게 뭔가의 영향을 좀 받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input 변수에 집어넣어야 되는 값은 무엇이냐? 네, 이것은 WSGI 서버가 인풋을 받을 때 사용할 인코드 그 스트림을 정해주는 건데요. 이 스트림은 sys 모듈에 있는 stdin의 버퍼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표준 입력 버퍼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나면 어떻게 스트림을 전송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sys std 에러를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인풋과 에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값을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WSGI 버전을 몇 버전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 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는 WSGI 버전이 1.0입니다. 근데 1.0은 문자로 적지 않고요. 이렇게 튜플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스레드가 있는데 멀티스레드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서버가 멀티스레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false입니다. 그리고 이 WSGI 서버가 멀티 프로세스에 동작하고 있는 거니 그렇죠. 멀티 프로세스 동작하고 있고 한 번만 실행하고 종료할 거니 그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적고 있는 이런 변수의 값들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서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네, 나중에 실제로 WSGI 전용 서버들은 이러한 값들을 설정함으로써 동작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runOnS까지 값을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URL 스킴에 값을 집어넣는 부분인데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려면 환경 변수의 값을 하나 보고 어떤 값을 집어넣을지 결정합니다.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네, 대문자로 https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있는지 봅니다. 환경 변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 값으로 off를 가져와라 라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어찌됐든 off를 가져오든 아니면은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든 그런 값들이 요 in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값들이 문자열 on 내지는 문자열 1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URL 스킴 변수에는 https를 넣고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 값으로 http만 집어넣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환경 변수에 대한 설정은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표준 출력으로 보낼 데이터 헤더가 설정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더스 set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라우저한테 그러니까 표준 출력으로 헤더가 전송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더스 sent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브라우저한테 헤더가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등등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스타트 리스폰스 함수를 실제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 스타트 리스폰스 함수 같은 경우는 스테이터스를 받는다. 그리고 리스폰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헤더 목록을 받는다. exec 인포를 받는다. 라고 했고 exec 인포는 뭐라고 했죠? 네, 예외 객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선 예외 객체에 대한 처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객체가 전달이 된다면 어떠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exec 인포의 값은 다시 한번 none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exec 인포에 트라이 할 것 어떤 것을 트라이 할 거냐? 여기서 if를 해서 이미 헤더가 전송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표준 출력으로 나갔는가를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합니다.
만약에 헤더가 전송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전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발생시키는 예외는 예외 객체에 이미 전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exc info의 1번째에 있는 with trace back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서드의 exc info 예외 처리 객체의 2번째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라이절은 끝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예외 처리 객체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보낼 헤더가 세팅이 되었는가를 또 여기서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낼 헤더들이 이미 설정이 되었는데 다시 설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헤더들이 두 번 갈 테니까. 그래서 보낼 헤더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예외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즈에서 assertion error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예외 내용은 그렇죠. 이미 보낼 헤더들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줬으면 exc info에 대한 처리는 일단 끝났고요. 이제는 브라우저한테 보낼 헤더의 값들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헤더스 셋에 데이터를 설정을 하는데 이 헤더스 셋의 데이터 설정할 때는 이 헤더스 셋이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리스트의 모든 값을 선택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집어넣는데 크게 두 개의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는 스테이터스를 집어넣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리스폰스 헤더스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거 튜플로 이런 식으로 담아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저는 튜플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은 이 튜플 대신에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낼 헤더들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스타트 리스폰스 함수의 작성은 끝난 겁니다. 굉장히 쉬웠죠? 네. 다음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리절트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하면 리절트의 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리절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렇게 바이트 문자열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바이트 문자열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에 담겨서 바이트 문자열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표준 출력으로 어떻게 보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준 출력으로 보내는 그런 로직을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그러한 함수가 없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조금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번째 줄에 어떠한 시도를 합니다. 물론 시도하면 항상 뭐 에러가 나든 에러가 안 나든 어쨌든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처리를 하나 해줘요. 그래서 파이널리 처리해주고 여기도 뭔가 일단 내용은 비워둡니다. 그럼 이제 이 41번째 줄에 패스라고 하는 친구, 여기는 뭘 집어넣을 거냐? 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로 만들어진 친구는 리스트로 반환을 했고 클래스로 만들어진 친구는 이터레이터로 반환을 했습니다. 네, 이터레이터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터레이터 맞을 건데요. 이터레이터로 반환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퍼문으로 반복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퍼문을 써주고요. 한 주씩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for data in 그리고 result를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가
이게 처음에 들어올 거고 요게 추가적으로 다른 문자열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들이 한 번씩 한 번씩 계속해서 데이터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데이터가 이제 다 써져 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야 데이터가 들어왔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true인 상태이니? 참으로 평가가 되니? 참으로 평가가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43번째 줄까지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변수를 표준 출력에 내보내야 되는데 표준 출력으로 내보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웹브라우저는 HTTP 메시지를 받을 때, 응답 메시지를 받을 때 완성된 것을 받지, 완성되지 않고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데이터를 써서 한 번에 데이터를 브라우저에게 보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43번째 줄은 그러한 요건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게 write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write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나요? 안 하죠. 네, 그래서 존재하도록 write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write 함수의 위치는 어디가 되든 상관은 없겠지만 run with cgi 함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start response 함수 위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인자를 받는 write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브라우저는 완성된 메시지만을 받기 때문에 완성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표준 출력의 버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출력 버퍼를 담아 놓을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했으면 우선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네. 전송될 헤더들이 세팅이 안 됐니? 라고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왜? 전송될 헤더가 세팅이 안 됐으면 데이터보다 보낼 수 없습니다. 모든 HTTP 응답 메시지는 반드시 헤더가 먼저 전송돼야 되고 그 다음이 바디여야 돼요. 근데 헤더스 셋에 데이터가 없다 라고 하는 건 보낼 헤더가 세팅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스타트 리스폰스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라이트 함수가 호출된 꼴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예외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어서션 에러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킬 거고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라이트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스타트 리스폰스 함수를 호출했다 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이즈를 시켜서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작성을 하면 이 다음에는 실제로 헤더를 브라우저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낼 때도 이미 보낸 헤더를 또 보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lse if로 비교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느냐? 물어봅니다. 네, not으로 물어봐요. not으로 물어봐서 야, 헤더스 센트, 그러니까 브라우저한테 미리 헤더가 다 전송이 된 상태니? 근데 이게 브라우저한테 전송이 된 상태면 에러가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만 보낼 수 있도록 이 not을 걸어서 이게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이렇게 비어있을 때만 보내도록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브라우저에 헤더들을 하나씩 써주면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스테이터스하고 응답할 헤더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담겨있는 이 헤더스 셋 변수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값들을.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헤더스 센트에는 값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헤더스 셋의 내용을 요 변수로 넣어주기 전에 헤더스 센트도 함께 값을 넣어주도록 우리가 코드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헤더스 셋의 내용이 헤더스 센트에 입력이 되고 헤더스 센트의 내용을 분리해서 스테이터스와 리스폰스 헤더스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됐죠? 네. 그러면 이제 표준 출력 버퍼에 데이터를 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젠 표준 출력 버퍼에 데이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라이트 메서드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예. 헤더의 값은 일단 스테이터스고요. 이 스테이터스의 값으로 이 값으로 205K든 뭐든 어쨌든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런 문자들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줄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역/r, 역/n을 사용합니다. 이 역/r, 역/n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계획 문자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에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넣어주기 위해서 파이썬의 프린트 f 스타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c 스타일의 포매팅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 스테이터스 문자열이 들어갈 거예요. 예상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네. 통신 과정에서는 바이트 문자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유니코드 문자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트 문자열이 전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넣어주는 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것 말고 여기에 들어있는 요 스테이터스 문자열이 바이트 문자열로 바뀌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테이터스까지 해서 바이트 문자열로 바뀌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코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한 번 더 요 스테이터스부터 이 문자열 포매팅까지 다 선택을 해 주신 부분을 튜플로 감싸 준 다음에 인코드 그래서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 문자열로 바꿔주는데 이 과정에서도 통신에 안전하도록 UTF-8이 아니라 ISO 8859-1로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해요. 사실 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이미 82번째 컬럼까지 갔고 왠지 보기가 그렇게 영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별도의 함수로 우리가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쭉 선택을 하고요. 요 위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WSI 문자열을 받아서 바이트 문자열로 변환해준다. 그래서 문자열을 받아서 바이트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return
S를 받아서 인코드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이후부터는 WSJ2Bytes라고 하는 함수를 단순히 호출하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좀 전보다는 깔끔해졌어요. 네, 여러분이 이거는 공감을 하든 안 하시든 코드가 깔끔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우선 응답할 값은 줬어요. 정상적으로 205K예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응답한 리스폰스 헤더들을 쭉 나열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응답할 헤더들은 어디에 담겨 있죠? 리스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에는 어쨌든 헤더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텐데, 그 헤더를 설정하기 위해서 퍼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의 헤더들을 받는다 라고 하고요. 이 리스폰스 헤더스를 반복합니다. 됐죠? 네. 이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헤더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표준 버퍼에 쌓아주면 되는데, 스테이터스 했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 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퍼문에도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헤더를 보면 리스트 안에 담겨있는 튜플이 있죠. 그래서 튜플이 여러 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튜플에는 0번째 요소가 있고 1번째 요소가 있는데, 0번째 요소는 헤더의 이름, 1번째 요소는 그 헤더의 값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하나의 어떤 튜플로 지금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바꿔줍니다. 이미 헤더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S에는 컨텐츠 타입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요소에는 텍스트 플레인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으로 헤더를 다 전송했으면 한 줄을 비워 놓아야 합니다. 이게 HTTP 메시지의 규약이다 라고 거의 첫 시간의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줄을 의도적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우선 응답할 헤더들은 다 브라우저에게 표준 출력으로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표준 출력으로 헤더들을 다 쌌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프로그램이 돌려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를 쓸 준비가 된 거죠. 쓰겠습니다. 쓰겠는데 쓰겠다는 내용을 어디에 써줘야 되느냐? 요 else if가 끝나는 요 지점이 아니라 else if와 동일한 레벨.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요 위치가 9번째 컬럼에 있는데, 9번째 컬럼은 토탈적으로 했을 때 그 들여쓰기를 2번 한 거예요. 한 번 들여쓰기 할 때마다 4칸의 들여쓰기 때문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씁니다. out, write, data. 이렇게 쓰시면 기본적인 구성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뭘 또 하나 해줘야 합니다. 뭘 해주느냐? 네, 데이터까지 다 썼으니까, 기록했으니까 이제는 표준 출력으로 보낼게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출력 버퍼에 플러시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플러시라는 메서드를 인자 없이 이렇게 호출하시면 끝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죠?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절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헬로월드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존재한다면 라이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송된 것들이 다 끝나면 전송된 헤더들이 그러니까 브라우저한테 헤더들이 다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는지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헤더들이 전송이 안 됐니? 그렇다 라고 하면 라이트에 괄호를 없이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열을 하나 써줍니다. 요거는 이제 편의상 바디가 비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클로즈 메서드가 제공이 되는 친구를 반환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도 우리가 닫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문으로 걸어서 한번 체크를 해줍니다. 속성이 하나 존재하는지 봅니다. 어떤 객체에 대해서? 리절트 객체에 대해서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리절트 클로즈를 사용해서 닫아줍니다. 자, 이걸로 WSJ 서버는 다 만들었어요. 예, 길었죠? 네. 서버를 다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wsgi test.py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플앱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실제 우리가 만들었던 run with cgi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플앱이라고 하는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WSGI 서버를 잘 만드신 거예요. 와, 제가 박수 쳐도 되죠? 네, 박수 안 칠게요. 박수 치면 왠지 혼자 딴따라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코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함수로 된 결과를 봤으니까 이제는 클래스 형태로 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앱클래스였습니다. 지금은 함수 형태로 준 거를 다시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네,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함수 형태를 주든 클래스 형태를 주든 알아서 잘 실행이 되도록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WSGI 서버의 내부 구조를 하나씩 다 열어봤습니다.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열어보긴 했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WSGI 서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만들어 쓰진 않고요. 이미 잘 구현되어 있는 친구들을 갖다 쓴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기술적인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오늘 장시간에 거쳐서 강의한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